기출필 문제도 풀어봐야지. 응?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지구학 봐봐. 오늘은 어디냐? 태풍이지. 자, 태풍 봐봐.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다. 자, 봐라. 악기상이라는 건 기상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악기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태풍이 나왔다. 태풍이 뭐잖아. 태풍을 보면 태풍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저기압이 두 개가 있다. 온대성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이 있고, 그 다음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야.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 그래? 태풍이라고 그래. 좀 보자. 태풍은 자 어디서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한다? 북태평양 서쪽의 해역에서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북태평양 서쪽에 17m 풍속이 이상인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는 뭐라 그래? 태풍이라고 그러네. 근데 태풍이 발생하는 곳이 봐봐.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발생하는 곳이 어디다? 5도에서 25도야, 위도. 왜? 적도에서는, 영도에서는 왜 안 발생할까? 영도에서는 뭐가 안 생겨? 전향력이 안 생겨. 전향력이 안 생겨. 영도는, 적도는 전향력이 안 생겨갖고 얘가 휘감아 가야 되는데 회전하는 힘이 안 생겨버려. 뭐냐면 전향력이 뭐냐? 이거야. 전향력이라는 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야. 작용한다고 착각하는 힘이야. 내가 대포를 이렇게 쏘지 북반구에서. 그러면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반드시 못 가. 휘어져. 근데 적도는 전향력이 0이야. 그러니까 회전하는 힘이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영도에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적도에서는 안 생긴다. 하고 영도에서 25도인데 수온이 몇 도 이상이어야 돼? 75, 27도 이상이야. 그러면 영도, 적도는 27도 이상인데도 안 생겨. 왜? 전향력이 안 생겨버리니까, 전향력이 0이다 보니까, 회전하는 힘이 안 생겨. 그래서 안 생기는 거야. 발생은 봐라. 위도 5도에서 25도, 수온이 27도 이상의 수증기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열대상. 왜? 여기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얘의 에너지원이 뭐냐? 수증기의 잠열이야. 잠재된 열. 그러니까 얘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그리고 얘가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해. 그 열 에너지 가지고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갖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봐라. 에너지원을 봐라. 공기가 상승할 때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응결되면서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 이걸 자멸이라고 해.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에너지원은 봐라. 이런 거 분명히 알아둬야 돼. 이해됐지? 지훈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봐라. 이름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틀려요. 태풍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면 타이푼, 태풍이야.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 그 다음에 북미에서 아메리카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그리고 옛날에는 호주 쪽에서 발생하면 윌리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러면 발생 과정을 보자. 발생 과정 보자. 이제 발생 과정은 어떻게 돼? 발생 과정은 자 따뜻한 해상 열대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요.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해. 근데 가열된 주변 공기는 회전하면서 중심으로 수렴하면서 상승기류가 강화된다. 그러면서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모여서 태풍이 형성돼. 봐, 뭐가 생겨야 돼, 얘들아? 태풍이 생겨가려면 회전이 생겨야 돼. 회전이 생기면서 중심부로 공기가 수렴을 해야 돼.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생겨야 돼. 그러면서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공기가 모여가지고 태풍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향력이 꼭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적도 0도는 전향력이 0이니까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태풍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태풍은 5도에서 25도 사이에 위도 생기는 거야.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태풍의 특징은 야 저번에 태풍의 특징이 있어. 태풍의 특징이 있는데 자 중위도 저기압하고 이 태풍 열대성 저기압하고는 특징이 틀려. 중위도 저기압은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을 동반하지. 근데 얘는 전선 동반 안 해. 혼자만 해. 그리고 이 등압선이 동시모형이야. 등압선이 동시모형이야. 이렇게 생겼다. 혼자 다녀. 이렇게 생겼어. 등압선. 동시모형. 이해됐어? 라고 전선 동반하지 않고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조밀한 동시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 얘는 열과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래갖고 공급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태풍이 대형 태풍으로 많이 성장한다. 공급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당연히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은 언제? 언제? 태풍은 7월에서 10월 사이야. 그리고 날씨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 다음 태풍의 구조를 보자. 태풍의 구조. 1번이었는데 뭐 어떤 거? 특징 1번. 특징 1번? 전선을 동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중위도 저기압은 뭘 동반해? 온난 전선하고 뭘 동반해? 한랭 전선을 동반하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중위도 저기압은. 근데 얘는 이 전선을 동반 안 하고 그냥 혼자 다녀. 그리고 그 등압선이 동시 모형이야. 이렇게 땡땡땡땡 돼 있단 말이야. 그 조밀해. 그러면 기압차가 크니까 바람이 졸래 세게 불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이잖아. 중진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 태풍의 세력이 엄청 큰 거야. 센 거야. 강력한 태풍이야. 이해됐어? 상기야? 등압선이 또 그렇지. 등압선이 뭐야? 원래는 등압선이 얘는 이렇게 돼. 등압선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완전히 동글동글하잖아. 그리고 이 등압선 간격이 어떻다? 좁아. 조밀해. 그러면 기압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람이 어떻게 된다? 세게 불겠지.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좀 먹으니까 살만하냐? 너는 먹는 비를 따로 내야 되겠어. 네가 제일 많이 먹어. 자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7월하고 10월에 발생하면서 날씨에 큰 영향을 준다. 태풍의 구조를 봐, 얘들아. 태풍의 구조가 시험에 잘 나와. 특히나 거기
야, 풍속하고 풍향 기압 그래프 있지? 이게 별표 2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잘 나와. 봐라. 태풍은 봐라. 태풍의 구조에서 태풍은 첫 번째 지름이 크기가 어마어마해. 커. 봐라. 태풍의 구조에서 첫 번째 태풍의 구조는 봐라. 보통 지름이 수백 킬로에서 1500킬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기가 봐봐. 저기압이지. 야,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표시할 때 선생님이 어떤 거 했어? 고기압은 하강 기류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지. 근데 저기압은 상승 기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중심부로 모여들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긴다. 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공기가 이렇게 돼. 공기가 이렇게 돼. 상승기류야. 완벽한 상승기류. 근데 여기가 다 상승기류니까 여기는 빈단 말이야. 공기가. 그러면 약한 뭐가 형성된다? 아주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돼. 아주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돼. 여기가 태풍의 눈이야. 태풍의 눈은 그래서 날씨가 맑은 거야. 이해됐어? 날씨가 맑은 거야.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태풍의 눈은 태풍의 중심에서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얘들은 봐라. 그림에서 봐봐. 60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봐봐. 자, 상승 공기는 상층부에선 대부분 바깥쪽으로 향하지만 일부는 다시 하강한다. 즉 일부가 하강하는 게 태풍의 눈으로 하강하는 거야. 야, 대부분 상승 기류는 밖으로 나가. 근데 약간 일부가 중심 태풍의 눈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 그리고 태풍의 눈 주위에는 강한 상승 기류로 정남눈이 발달하고 비가 졸라리 많이 내려. 그리고 옆에 따라서 잡아라 얘들아. 자, 태풍의 눈일 때 기압은 제일 낮아. 중심부로 갈수록 얘는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은 어떻다? 낮아. 기압은 얘는 어떻게 돼? 낮아. 이렇게. 태풍의 눈에서. 태풍의 눈에서. 근데 풍속은 봐라. 풍속은 어떻게 돼? 풍속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풍속은 이렇게 돼. 태풍의 눈 주변이 풍속은 제일 빨라. 태풍의 눈은 기압도 낮고 풍속도 낮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옆에 보자.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곳이 있지만 기압은 원래는 하강기류는 뭐야? 고기압이지. 그러나 애외적으로 A는 당연히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제일 중심부이기 때문에 기압은 제일 낮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통 지름이 약 20에서 50km이지만 태풍의 강도가 클수록 100km 이상으로 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부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얘는 세력이 큰 거야. 그래갖고 옆에 봐라. 태풍의 크기와 강도 봐봐. 태풍의 크기는 중심부에서 풍속이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에 따라 소형,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봐봐. 태풍의 강도는 중심부의 최대 풍속에 따라 약 초강력 태풍으로 나온다. 약은 17m/s 이상, 25m/s 미만이다. 중은 25에서 33, 강은 33에서 44, 매우 강하면 44에서 54.
그리고 초강력은 54 이상이다. 응? 이해됐지? 그리고 올라와 이제 61페이지에 야 태풍이 언제나 끝까지 갈 수는 없어. 태풍이 소멸되는데 태풍의 소멸은 아까 전에 태풍의 에너지온이 뭐라 했어? 수증기에 숨은 열이라 했지. 그러니까 수증기하고 열을 공급받아야 돼 계속. 근데 이걸 공급 못 받으면 얘가 소멸이 될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말아 태풍의 소멸은 말아 이동과 소멸은 말아 태풍의 이동과 소멸이 있어. 근데 이동은 봐봐. 이동은 자 어떻게 되냐? 자 봐라. 자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서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뭐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포물선 운동을 그린다.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위도 30도 보이면 여기 봐. 얘들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 그러면 태풍이 불 때가 주로 여름이잖아. 그럼 누가 세력이 제일 세? 북태평양 고기압이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근데 얘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느 쪽이야?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서편이잖아. 서편을 따라가. 얘가 근데 만약에 세력이 세지. 그러면 얘가 많이 밀려나. 많이 밀려나. 그럼 그림 봐봐. 거기 가운데 그림 있지. 봐봐. 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는 뭐냐? 그 9월이나 10월은 봐봐. 어떠냐? 얘가 안 밀려 이쪽으로. 안 밀려. 봐봐. 6월일 때가 제일 많이 밀려. 그 다음 7, 8월 때가 적당히 밀려. 그 다음 9월, 10월은 덜 밀려. 왜? 북태평양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그러면 즉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세력이 강하지. 많이 밀려. 서쪽으로. 근데 약해지면 이제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자 무역풍지대에서는 여기가 무역풍지대죠. 0도에서 30도가 뭐야 얘들아? 무역풍이야. 무역풍지대야. 30도에서 60도가 무슨 지대야? 편서풍지대야. 그러면 자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하는데 얘가 잡아라. 무역풍일 때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이동해? 아니 여기가 이제 어디로 이동해? 어디로 이동해? 무역풍지대에서는 어디로 이동해? 북서쪽으로 이동하지. 북서쪽. 여기서는 어디야? 이쪽으로. 그 다음 여기 이제 편서풍지대에는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무역풍지대에서는 뭐야? 북서쪽으로 이동해. 편서풍지대에는 북동쪽으로 이동해. 이해됐어? 근데 봐라. 편서풍지대는 자 전향점이 있어. 전향점. 우리가 이제 바뀌는 점 있지. 방향이 무역풍에서 편서풍으로 바뀌는데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뀌는데 이게 25도에서 30도 부분에서 바뀌어. 왜? 얘는 무역풍은 이렇게 보지. 무역풍은 이렇게 보잖아. 아까 밀어내 얘를 이쪽으로 밀어내.
근데 편서풍은 이렇게 불죠. 그러면 얘는 얘 이동 방향과 좀 반대지. 근데 편서풍 지대에는 어떻게 돼? 이동 방향하고 풍향이 같지. 그러면 누가 속력이 빠르다? 태풍의 이동 속력은 우유보다 편서풍보다 더 빠른 거야. 왜?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는 바람이 부는 방향하고 똑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누가 더 속력이 빠르다? 태풍의 이동 속력은 편서풍. 거기 나왔잖아. 봐봐. 편서풍 시대는 북이 20도에서 30도를 북을 지나면서 바뀌어. 바람의 방이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북서쪽에서 뭐로 바뀐다? 북동쪽으로 바뀌어. 근데 이때 이동 속도는 대체로 빨라지지. 왜?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이해됐어? 근데 잘 봐라.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그거야. 야, 이거야. 뭐 위험 반원하고 가항 반원이 잘 나와.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위험 반원하고 가항 반원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응? 그럼 보자. 봐봐. 자, 야, 태풍이 진행할 때, 이것도 시험 잘 나온다. 뭐가 되냐면, 태풍이 진행할 때, 자, 태풍이 이렇게 진행해. 그러면, 풍향은 어떻게 바뀌다? 야, 태풍이 진행해. 야, 태풍이 이것만 하면 돼서 돼.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돼. 오른쪽은 태풍의 방향이 어떻게 돼?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해. 왼쪽은 뭐로 변한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면 돼. 태풍이 이렇게 진행할 때 태풍의 왼쪽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바뀐다고? 무슨 방향? 이렇게 써놔. 얘는 무슨 방향? 풍향이 시계방. 태풍의 진행 경로에서 풍향이. 근데 왼쪽은 뭐다? 반시계라고 써. 이것도 잘 물어본단 말이야. 풍향이 변하는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풍향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변해. 뭐 이렇게 변하는 거지. 무슨 방향으로 변해? 얘는 시계 방향으로. 근데 얘는 뭐야? 얘가 1, 2, 3이야. 근데 얘는 뭐야? 얘가 1, 2, 3이야. 풍향이 이렇게 돼. 이런 풍향다. 이해됐어? 이것만 하면 돼.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 시간에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가운데 정도예요. 가운데가 태풍이 지나는 경로. 태풍의 경로. 이게 태풍의 경로. 이거는 이것도 시험에 나와. 근데 위험 반원과 과항 반원이 있는데, 자, 왜 뭐냐면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야. 봐봐. 왜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냐? 얘는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얘들아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열대성 저기압은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잖아. 그러면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근데 여기는 뭐가 부냐? 우역풍이 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봐. 여기는 이렇게. 아이고, 자식. 이렇게. 근데 얘는 봐라. 바람의 방향하고 편서풍의 방향하고 저기압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지. 그러면 풍속이 약해져. 근데
오른쪽 바람. 야, 바람이 무역풍이 부는 방향하고 저기압이 불어들어가는 방향하고 어때? 같아. 그러니까 속력이 풍속이 빠르지. 그러니까 얘는 풍속이 약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반응인 거야. 얘가 좀 얘가 풍속이 약하니까 안전반응인 거야. 근데 안게 얘가 강한 반응이야. 안전반응이 아니라 강한 반응이라 그래. 근데 오른쪽은 풍향하고 편서풍하고 무역풍하고 이 저기압이 불어들어가는 방향이 같지. 그러니까 풍속이 빨라. 그래서 위험 반응이 돼. 뭐라고? 태풍의 왼쪽이 안전 반응이 강한 반응이고 오른쪽이 뭐다? 위험 반응이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봐. 여기는 이제 편서풍이 불지. 그러면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봐봐. 풍향이 어떻게 돼?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전 반응이 강한 거야. 얘는 이렇게 얘가 부는 방향하고 똑같이 불어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풍속이 세. 위험 반응. 뭐라고?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반응. 태풍의 왼쪽은 뭐야? 강한 반응이다. 자, 위험 반응은 봐라. 태풍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 반응이야. 오른쪽 반응인데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풍속이 같은 방향으로 풍속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큰 피해가 발생이 있고 봐. 풍향이 무슨 반응? 오른쪽이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랬어.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 그리고 강한 반응은 태풍의 이동 방향의 왼쪽 반응이야. 왼쪽 반응이야. 근데 얘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므로 어떻게 돼?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다 보니까 약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이 있어? 이렇게도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는 열대성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거라고 했다는 거야. 이거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태풍의 이동은 어디로 되냐? 이렇게 되지. 봐봐. 얘들은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바람의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풍속이 약해. 근데 오른쪽은 뭐야?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태풍의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어떻다? 같지. 그러니까 풍속이 빠르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옆에 나왔다. 그리고 소멸은 어떻게 한다? 얘들아. 소멸은 어떻게 돼? 얘는 에너지원이 열과 수증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열과 수증기 공급 못 받으면 소멸하는 거야. 소멸은 어떻게 되냐? 얘가 육지의 상륙이에요. 상륙하면 육지와의 마찰이 있어. 그리고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를 공급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소멸하는 거야. 두 가지 이유야. 자, 태풍이 북상하여 수온이 낮은 해양을 지나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와의 마찰이 증가하면서 바람이 약해지면서 세력이 극하게 약해지면서 소멸한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바다의 온도가 어떻게 돼?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지.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를 공급 못 받지. 그리고 육지와의 마찰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소멸하는 거야. 이해됐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야, 태풍이 북상하면서 고위도를 지나. 그래갖고 차가운 바다를 지나.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고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를 공급 못 받아. 그리고 육지와의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소멸하는 거야. 이해됐지? 북산에서 수온이 낮은 해안을 지나가고 마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응? 아니 태풍이 북상하면서 수온이 낮은 해양을 지나거나 그러면 수온이 낮잖아. 그러면 얘 에너지원이 뭐라 했어? 수증기하고 열이랑 있잖아. 그러면 열을 공급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육지에 상륙하지. 그러면 뭘 못 받아? 수증기를 공급 못 받아. 이게 1번하고 2번인가요? 자, 봐봐. 1번 봐봐. 1번은 야 차가운 바다지. 그러면 뭘 공급 못 받아? 열에너지를 공급 못 받아. 육지에 상륙하지. 뭐 못 받아? 상기야 또 수증기를 공급 못 받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소멸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옆에 나왔잖아. 자, 중위도 저기압과 태풍의 비교. 중위도 저기압은 어디서 생기니? 이거 시험 잘 나온다.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온대지방 중위도에 생겨. 그리고 태풍은 5도에서 25도의 열대 이상. 그리고 야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야? 기층의 위치 에너지야. 야 무게중심이 낮아져 버린대. 섞어지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버린대.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태풍은 뭐야? 수증기의 수문열, 자멸이야. 그리고 등압선은 중위도는 타원형이야. 근데 태풍은 조밀한 동식원이야. 그리고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 동반해. 한랭전선, 온난전선. 태풍은 전선 동반 안 해. 그리고 자 중위도 저기압은 당연히 뭐야?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근데 이 태풍은 야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북상하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 옆에 봐라. 태풍의 소멸은 자 태풍이 고위도 해상으로부터 북상하면서 수온이 낮아져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어. 그리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이해됐어? 그리고 태풍의 피해와 영향은 태풍의 피해는 야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 있지. 야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크다겠지. 기압이 높아지면 얘가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태풍의 피해와 영향 봐봐. 피해는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할 때 해일 피해도 있다. 물 가다가 몰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물이 넘쳐버리지. 해일 피해가 있다. 그리고 영향은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재분배하여 열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해. 그리고 가뭄을 해소하거나 수자원 공급이 된다. 또한 강풍은 해수를 뒤집어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태풍의 이동 경로와 태풍이 통과할 때 날씨 예측이 보자. 그림은 콩레이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25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전환점이 있어. 전환점이 이 방향이 바뀌는 점이 위도 25도에서 30도 부근이야. 근데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돼?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비가 내리고 풍속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근데 태풍이 북상하면서 멀어지면 기압은 다시 높아지고 풍속은 약해질 것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태풍의 대처 방안, 태풍의 진로 및
및 도달 시간 등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해둔다. 간판, 창문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두고 외출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침수, 해일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 등 양초, 건전지를 미리 준비한다. 넘겨. 자, 봐봐. 이것도 중요하다. 태풍의 이동과 소멸이 있어. 태풍의 발생기는 1번 태풍이 중심 주변으로 여러 개의 두꺼운 저근형 구름들이 형성된다. 태풍의 발달기는 구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태풍이 세기가 강할수록 나선형 모양이 뚜렷해지고 구름의 영역이 넓어진다. 태풍 성숙기는 태풍 중심 부근에 구름 모양이 거의 원형으로 나타난다. 태풍 최전성기는 태풍 중심으로 정난원이 둘러싸인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태풍 쇠약기는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저근형 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흩어진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이동 경로가 달라진다. 만약에 북태평양의 세력이 세지, 그러면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그리고 약해지면 치우침이 없어. 약간. 그러면 태풍 발생 초기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누구야? 이건 30도 이하니까 무역풍이지.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뭐야? 편서풍의 영향이야. 그리고 태풍의 이동 방향은 선생님 뭐라 했어? 태풍 왼쪽이면 이거 하면 된다 했지. 시계. 얘는 반시계. 오른쪽은 뭐다?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 이것만 알면 돼. 됐지? 좀만 쉬어. 태풍 이해했어 못했어? 태풍 시험은 잘 나온다. 힘들어. 그럼 보자. 악기상은 어려운 게 없어. 자, 봐라. 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 있어. 제일 먼저가 뭐다? 네오는 뭐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지. 비지. 네오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란 말이야. 자,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야. 발생은 봐라. 여기서 네오하고 우박에 공통점이 있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해야 돼. 대기 중에 발생은 봐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 둘 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뭐가 발생한다고? 상승 기류가 발생해야 돼.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그러려면 공기가 상승하려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돼. 지표면이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지표면 부분이 국지적으로 가열되면서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한다.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돼. 어떤 데는 차고 균등. 어떤 데는 뜨거워야 돼. 그러면 뜨거운 쪽에 공기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가벼워져.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는 세 가지야. 또는 한랭전선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상승시킬 때 한랭전선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상승시켜.
파고 들어가잖아. 야, 봐봐.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면서 얘를 갖다가 상승시키니까 적응 구름이 나는 거죠. 이해됐지? 또는 태풍의 등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무조건 내우가 쏟아지려면 정남울이 생겨야 돼. 구름이. 그럼 순서 알아나? 순서 중요하다. 이 발달 과정 정말 중요하다. 제일 먼저 뭐가 형성돼? 적은 단계야. 그 다음이 성숙이야. 성숙 단계야. 그 다음이 소멸 단계. 소멸 단계인데 그럼 보자. 자, 적은 단계는 강한 상승 기류로 적운이 발달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 야, 얘들아, 구름에서 비가 내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난자가 들어가야 돼. 정남운, 그 다음에 난충운 같은 거. 근데 적운은 이제 구름만 쌓이는 단계지 비는 내리지 않는 단계야.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로 적운이 발달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뭐야? 자, 봐봐. 적은 단계는 상승 기류가 있어. 근데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하고 뭐가 있다? 하강 기류가 공존해. 이해됐어? 그리고 소멸 단계는 뭐만 있다? 하강 기류만 있는 거야. 이거 순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봐라.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이 동반한다. 근데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 기류만 남게 되어 비가 약해지고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구름은 상승 기류일 때 생기잖아. 근데 하강 기류가 생기면,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면 비가 약해지고 구름이 흩어져 버려. 구름이 사라져 버려. 이해됐니? 그리고 피해는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라든지 낙뢰 등이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작물 파손, 가옥 파괴 등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우는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옆에 봐. 성숙 단계에서 내우의 하강 기류는 강수를 동반한 하강 기류가 수변한 상승 기류를 억제하고 내우의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을 차단하여 일반적으로 내우의 수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다. 자, 내우의 에너지원이 뭐라고? 수증기야. 그러면 얘도 강수를 동반한 하강 기류가 수변한 상승 기류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하강 기류가 생기면 이게 수변한 상승 기류를 억제 그러면서 내우의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이 차단돼 버려. 그러면서 이제 소멸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짧아. 얘는 수명이 30분에서 1시간이다. 그 다음 우박을 보자. 이거 알아나? 얘들아, 이거 순서 알아놓고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그리고 얘는 하강기류, 소멸일 때는 약한 하강기류. 그 다음 우박이 있어. 우박은 알아. 얼음 덩어리야. 야, 지름이 5mm 얼음 덩어리가 5mm 이상인 지름이 5mm 이상인 얼음 덩어리가 비처럼 내리는 거야. 지름이 5mm 이상인 얼음 덩어리가 지표면에 비처럼 내리는 현상이야. 발생은 봐라. 선생님 말했지. 얘도 뭘 만나야 돼? 자, 강한
정나무 내의 뭐다? 상승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봐봐. 정나무 내의 상승기류가 강하지. 그러면 얘가 얼음이 원래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다시 상승해버려. 그래갖고 크기가 커져버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 우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상승기류 때문에 얼음 크기가 커져. 정나무 내에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주위에 관행각된 물방울이 달라붙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이런 게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온대나 한대는 열대는 전부 다 뭐로만 돼 있어? 뭐로만 돼 있어? 영도 이렇게 얘가 열대는 0도씨 이상 이상이나 밑에가 전부 다 구름이 자체가 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만 생겨? 물방울만 생겨. 응? 근데 자 온대나 한대는 이렇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져. 그럼 여기는 물방울만 있어. 응? 얘는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가 있어. 빙정이라고 해. 응? 얘는 얼음알갱이만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때 물이 있잖아. 원래 0도 이하에서는 얼어야 되잖아. 근데 이 물은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냉각됐지. 얼음이 안 되고 냉각됐지. 이게 반냉각된 물방울이야. 원래는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얘가 뭘 해? 증발을 해. 이게 얘가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되지. 근데 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뭐가 일어나? 막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돼버리는 거야. 승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져. 똑같아. 우박도. 관행각된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지. 그 수증기가 막바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은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얼음 알갱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커져. 그래갖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중력에 떨어지면 우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뭐라고? 관행각된 물방울은 뭐야? 물이 어느 점이 0도 이하로 냉각되어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방울을 우리는 뭐라 그래? 관행각된 물방울이라고 그래. 이게 뭘 한다? 증발되면서 얼음 알갱이에 막바로 달라붙어. 승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성장한 후 무거워지거나 하강기를 만나면 지표로 떨어진다. 봐봐. 자, 야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그러면 얼음 알갱이 빙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박이 이제 점점 커져. 그러다가 이제 얘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하강기를 만나면 이게 우박으로 내리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레우나 우박은 둘 다 뭘 동반해?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하고 하강기를 동반해. 이해됐어? 상승기류에 의해서 우박이 어떻게 돼? 점점 크기가 커져. 그러다가 하강기를 만나가지고 얘가 무거워져서 떨어지거나 하강기를 만나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피해는 뭐야? 농작물이 상하거나 자동차,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봐봐. 우박의 구조 봐봐. 우박은 옆에 그림이 있지. 정나무 내에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 보면 성장했기 때문에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쌓고 있는 청산구조다. 뭔 말인지 알겠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니까 얘가 커지면서 이게
뭐 투명한 층하고 불투명한 층이 있으니까 청산구조가 나타난다. 근데 밑에 봐봐. 궁금해 봐봐. 한여름과 한겨울철에는 우박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나라의 우박은 5월, 6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며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잘 발달하지 않는다. 왜?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니까 얼음알갱이가 쉽게 녹아. 그리고 한겨울에는 우박이 생성될 수 있는 만큼의 강한 상승기류를 동반하는 정난운이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래서 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우박이 안 내리니? 야, 한여름에는 우박이 생겨도 따뜻하니까 내리면서 녹아버려. 그리고 한겨울에는 야, 상승기류가 잘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갖고 정난운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우박이 안 생성된다. 이해됐지? 알아나? 그 다음 보자. 이제 세 번째, 집중호우가 있어. 집중호우가 있어. 네? 집중호우를 보자. 집중호우는 말 그대로 한 곳의 좁은 지역에 비가 냅다 내려버리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당 집중호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간당 30mm 이상이거나 자 강수량이 하루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이야. 그리고 자 그리고 연강수량이 10% 정도면 이상이면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해요. 자, 기준이 있다. 집중호우도 시간당 30mm 이상이나 또는 하루에 강수량이 80mm 이상이거나 연강수량이 10% 이상이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수십 분, 수시간 정도 지속되며 반지름이 10에서 20km인 좁은 지역에서 내린다. 그리고 발생은 장마철의 정체전선. 발생은 장마철의 정체전선. 그 다음 또 뭐야? 그 다음 또 중규모 저기압. 또 뭐야?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다. 세 개. 집중호우는 장마철의 장마전선이나 중규모의 저기압이나 태풍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얘도 뭐야? 야,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된 정난운이 한 곳에 정체할 때, 즉 강한 햇빛으로 지면이 가열되어 상승기류가 생기는 여름철에 정난운이 잘 발달한다. 또는 중규모 저기압에 소나기가 내릴 때, 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날 때 생긴다. 세 가지야. 자, 뭐야? 첫 번째가 뭐야? 아까 지금 말한 강한 상승기류가 생성된 정난운이 한 곳에 정체할 때, 또는 중규모의 저기압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갖고 상승할 때, 피해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 산사태 등이 일어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에 보면 집중호우의 수명은 정난운의 수명은 한두 시간이지만 주변의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며칠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도 있다. 올라와봐. 65페이지 봐봐. 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 적외 영상. 야, 뭐라 했어? 적외 영상은 뭘 나타낸다 했어?
구름의 생성 높이 생성되는 거 봐봐. 저기 영상에서 야 뭐라 했냐? 가시 영상에서는 봐봐 했을 때 자, 야, 얘는 뭐야? 두꺼운 구름일수록 가시 영상은 하얗게 보인다 했지. 밝게 보인다 했어. 응? 그리고 저기 영상은 높은 구름일수록 밝게 보인다 했어. 응? 이해됐어? 그러면 야, 이 적외영상에서 밝을수록 야 정난운이 커. 그러니까 정난운이 큰 거야. 높이 있는 거야. 따라서 봐라. 위성 영상에서 봐봐. 20시에 자 위성 영상을 통해 서울 부근에 1시간 만에 뭐가 생긴 거야? 자 원래 동그라미가 서울이야. 근데 뭐야? 두꺼운 정난운이 더 밝아지잖아. 그렇지? 밤만 있었다가 점차 정난운이 밝은 부분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정난운이 발달한 거야. 그리고 정난운이 발달한 시각에 레이더 영상을 통해 좁은 지역에 뭐가 내리면 야 좁은 지역에 빨간색이면 뭐가 말했어? 레이더 영상에서 빨간색이면 강수량이 많다 했지. 파란색일수록 강수량이 적다 했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빨간색이 있잖아. 강수량이 많은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네 번째 폭설이 있다. 폭설은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거야. 한번 보자. 폭설을 보면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이다. 시간당 1cm에서 3cm 정도 또는 24시간 이내에 20cm 이상이 내리는 거야. 시간당 얼마라고? 시간당 얼마? 몇 cm? 1cm에서 3cm. 그 다음 24시간 내에 20cm 이상이 사는 거야. 이해됐어? 폭설은? 그럼 보자. 발생은 자 겨울달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될 때 자 뭐냐면 겨울철에 누가 발달해?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한다. 자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될 때 또는 자 봐봐. 발생은 첫 번째가 뭐야? 야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또 뭐냐?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 버려.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될 때 또는 기란이 변질되거든. 대륙의 고기압이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받을 때 봐봐. 이 경우가 뭐냐면 겨울철에 봐봐.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한다. 자 여기에 있던 찬대륙 뭐냐면 여기가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어디를 지나? 우리나라의 황해를 지나. 황해는 따뜻하단 말이야. 따뜻한 바다란 말이야. 지나면서 여기서 뭘 공급받아야 되나?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여기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면서 하층부가 열을 공급받으니까 불안정해져.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강한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기에 뭐가 발달해요? 정남눈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천에 겨울에 폭설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거지. 이해됐어? 이때 폭설이 내린다. 봐봐. 자,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과정과 원인 봐봐. 자, 우리나라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어 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하층이 가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눈구름인 정남눈이 발달하면서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근데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또 폭설이 내리는 과정이다. 폭설이 내리는 과정이야. 봐봐. 우리나라는 지랄맞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 또 두 번째 애가 폭설이 되는 과정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상기야 봐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영동지역. 여기를 여기를 영동지역이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급하고 영서지역은 완만하고 영동지역은 급해. 경사가. 근데 여기서 봐봐.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내려와. 북동풍을 여기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야, 여기 대륙의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에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부는데 자주 부는데 이때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내려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동해를 지나면서 여기서 북동풍 타고 내려와. 얘가 북동풍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뭘 공급받아? 동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면서 야 어떻게 돼? 뭐가 돼? 얘들아 여기서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산 타고 올라가니까. 야 구름이 형성되는 거는 무조건 상승기류야. 그러면 산 타고 올라갈 때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단열 팽창이 돼버려. 단열 팽창이 되니까 어떻게 돼? 부피는 증가하고 야 밖에다가 뭘 해버려? 공기를 밀어내버려. 단열 팽창하면서. 그리고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 에너지를 소모해. 그러면 이 공기가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응결해. 그래갖고 구름이 형성돼. 그러면서 여기에 눈을 많이 풀어버려. 눈을 많이 풀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따라서 봐라. 대륙의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이게 여기 있던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져.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져. 그럼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돼. 그러면서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의 고기압으로부터 이제 북동풍이 불어. 그래가지고 이때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갖고 태백산맥을 만나면 상승.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발달하면서 동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원인을 봐. 자,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철에 약해져 버려. 그럼 우리나라의 남쪽에 뭐가 형성돼? 저기압이 형성돼. 그럼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얘가 북동풍이 부니까
얘가 우리나라 동해를 지나 상대적으로 따뜻한 얘보다는 따뜻해. 그러다 보니까 열과 수증기도 공급받고 얘가 이제 산맥을 타고 상승하면서 구름이 형성, 단열 팽창되면서 그러면서 동해안에 눈을 많이 뿌려버립니다. 이해됐어? 피해는 봐라. 피해는 봐봐. 피해는 도로교통을 마비시키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 파괴 및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봐. 폭설의 발생 시기는 기온이 낮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적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므로 갑자기 한기가 유입됐을 때 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폭설은 따라서 기온이 낮은 12월, 1월보다 날씨가 풀리는 2, 3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넘겨. 그 다음 이제 강풍이 있다. 강풍. 잠깐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대기와 상호작용. 이것도 있네. 이거 금방 끝나고. 기후변화도. 시간 부족하겠는데? 야, 어디까지 시험 본대? 너희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너는? 150조? 지구의 지구 역사 전까지? 까지. 150조? 네. 지지 그거? 알았어. 뭐만 그 다음 보자. 이제 강풍은 진도로 어디 나가는 거 지금? 네? 진도로 어디 나가? 태풍 나왔어요. 태풍 나갔는데 언제 나가냐? 네? 언제 나갈 거야? 야, 영어는 그게도 안 지지 않냐? 저 학살 아니었어? 계속 거기만 크풀 나는데. 대구 공부하냐? 대구 공부하냐? 몇 명인데? 10명이요. 10몇 명이야? 맞네? 그럼 보자. 이제 강풍 보자. 강풍은 바람이 세게 부는 거지? 자, 봐라. 10분 동안에 평균 속력이 얼마? 평균이 14m/s 이상이야. 이상일 경우 우리는 강풍이라고 그래. 그럼 보자. 강풍은 봐라. 겨울철에 뭐 불 때 발생은 겨울철에 크게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강한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그래가지고 피해는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의 도로 시설 파괴되고, 그 다음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사고나 양식업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즉 봄철에 양간 지역에 양간 지풍이라고 있어. 양양하고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 있다. 자, 봄철에 누가 올라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남고 북저일 때 서풍이 불면 발생한다. 이것도. 자, 이게 언제라고? 강풍은 기압 배치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남고 북저일 때, 그리고 서풍이 불 때, 이 사이를 갖다가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를 갖다가 바람이 졸래 세게 불어. 이해됐어? 그 다음 또는 양간지풍이라고 있어. 양간지풍은 뭐냐? 고온 건조한 바람이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거야.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태백산맥의 영서지방에서 산맥을 넘어 영동지방으로 부는 북지풍으로서
고온 건조하고 어떻게 돼? 풍속이 빠르다.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가 뭐라고? 영서지방이야. 응? 여기가 뭐다? 영동지방이야.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돼.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피를 뿌려. 그러면 야 수증기를 많이 소모해버려. 그러면 이제 건조해지겠지. 근데 얘가 이제 이 공기 덩어리가 내려가니까 단열 압축되니까 온도는 높아져. 그러면 고온 건조하고 센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옛날에 있잖아. 막 영동 지방에서는 야 동해안에서 산불 나지. 씨발 불이 안 꺼져. 왜? 바람이 존나 세게 부니까. 이것 양간지풍일 때 그 바람이 세게 불면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해. 뭐 동해안은 산불 한번 발생하면 어떻다? 졸라 오래 타지. 이것 때문이야. 이해됐어? 양간지풍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양간지풍이라고 그래. 응? 야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이야. 봐봐. 영서지방에서 이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형성돼. 상승기류니까. 그래갖고 비를 뿌려버려. 그러면 야 수증기는 써버렸어. 그러니까 건조해져. 근데 이게 영동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이 돼. 그래갖고 온도는 올라가. 그러니까 고온 건조한 센 바람이 분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태백산맥의 영서지방에서 산맥을 넘어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순간 최대 풍속이 20에서 30m/s로 나타나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양간지풍 때문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황사는 봐라. 마지막으로 황사가 있는데 야, 왜 저기 상기는 멍 때리고 있냐? 네. 멍 때리고 있어. 이해돼? 안 돼. 자, 황사는 봐라. 중국의 북부나 몽골 사막 또는 황태지도에서 지대에서 강한 바람으로 바람에 의해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서서히 내려와갖고 우리나라에 황사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황사가 발생의 원인이 뭐냐? 자, 지금 고비 사막이 북경 앞까지 왔어. 그리고 중국의 몽골에 있는 몽골의 사막과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지대에서 봐봐. 고비 사막, 내몽골 고온 그리고 황토 고온에서 발생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사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발생은 우리나라에 3월에서 5월에 많이 발생하고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거나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면 저기압이 형성될 때 상승기류가 형성되니까 많이 발생한다. 봄이 되면 황사의 발원지에서 얼었던 토양이 녹으면서 부서져 모래먼지가 발생하기 쉽고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류에 의해서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자, 얘는 뭘 일으켜? 호흡기 질환, 눈병 발생,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정밀기계의 고장을 일으켜 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봐라 옆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위성사진 봐봐. 자, 황사는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 봐봐. 황사의 발생 과정은 자, 황사 발원지 위에 중위도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모래먼지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랭전선 후면의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면으로 낙하하면서 영향을 준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고기압이 있으면 황사 피해가 더 큰 까닭은 뭐야?
야,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할 때 봐봐. 자, 몽골 중국의 북부나 몽골의 그 사막에서는 뭐가 위치할 때? 저기압이 위치해. 저기압이 발생해. 그러면 상승 기류에서 이 모래먼지가 올라가. 그러다가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다가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해. 그러면 어떻게 돼? 고기압은 무슨 기류야? 하강 기류잖아. 그러니까 잘 낙하해. 우리나라로 떨어져 버려. 이게 하강이에요. 이해됐어? 즉, 봐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하면 고기압이 있으면 황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왜? 고기압은 하강 기류에 의해서 모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유입된다는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잘 봐라.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황토지대에 저기압이 위치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상승 기류가 생겨. 또는 자, 이게 겨울에 얼었어. 얼다가 녹아. 근데 햇빛이 갑자기 따뜻하게 비쳐. 그러면 이게 국지적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부셔지면서 모래먼지 상승기가 생기고 모래먼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로 내리는 거야. 이해됐어? 황사는? 이해됐냐? 오늘 안 되겠다.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상태를 보니까 안 되겠어.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고 싶은데 진짜 풀 시간이 없네. 이게 너무 많이 나간다 진도를. 진짜 아니야? 너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안 못했어? 못했어? 이해는 했는데 외우기는 문제를 풀어야지. 야, 물리는 많이 이해했어? 상기야, 네? 아까 지금 물리는 많이 이해했어? 아니요. 안 되고 있어? 조금 이해했어요. 좀 이해했어? 아유, 많이 물어봐라. 너 금요일에도 나와? 네. 와라. 저 이제 금요일에 수학하고 와요. 수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부터. 그러면 8시 전에 와. 네. 이게 뭐냐면 어디냐? 수학은 어디야? 원래 다니는 학원 똑같은 건물에 꽂히는. 그래? 네. 그러면 가깝잖아 여기서. 그러면 한 6시 이번 주에 6시 반까지 와. 응? 네. 그 선생님이 그때 집중적으로 뭘 좀 해줄게. 네. 설명을 해주든지 네. 물리를. 알겠어? 그럼 되지. 알았어? 네. 6시 반까지 와. 이번 주 금요일까지.